섹션 8.4 시스코 네트워크 매니지먼트에 대한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슬라이드가 정말 많은데 네트워크에 대한 컨셉을 알고 계시면서 클라우드 상황에서 그 네트워크 설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클라우드 환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서 네트워크를 필요할 때마다 이제 설치해주고 필요가 없으면 이제 다시 이제 그만큼 빼고 사용한 만큼 과금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 중에 네트워크 관련한 매니지먼트를 알아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 네트워크 측면에서, 그러니까 네트워크 디바이스 측면에서는 이렇게 이제 설정되도록 지금 시스코의 네트워크 장치들이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거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컨피규레이션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이 조금 많습니다. 오히려 다른 컴퓨터 매니지먼트는 뭐 CPU라든가 메모리라든가 뭐 이런 쪽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편할 수 있는데, 여기 네트워크 매니지먼트는 약간 시스코 장치들을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뭐 브릿지, 스위치, 랜 스위치, 라우터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것들.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들을 CCNA를 혹은 네트워크를 좀 아는 친구들은 좀 편할 텐데, 그래서 이게 무엇이다라는 그런 컨셉으로 주로 설명하고요. 실습 관련된 내용은 제가 많이 좀 스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라는 거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플랫폼, 네트워크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점점 우리가 점점 이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크루셜 파트가 되고 있어요. 데이 투 데이 오퍼레이션, 메인티넌스 하는데 네트워크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지고 있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태스크에 대한 것을, 코먼 태스크에 대한 것을 해야 됩니다. 디바이스 프로비저닝, 소프트웨어 매니지먼트, 컴플라이언스 체크, 리포팅, 트러블 슈팅, 데이터 컬래버레이션, 텔레미트리, 그다음에 네트워크 프로그래머빌리티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해야 되는 게, 네트워크 프로그래머빌리티라는 것이 오퍼레이션 익스펜스, 이게 비용입니다. 기본 동작하는 비용에 대한 거를 리듀스 하는 것이 큰 목적이에요. 그러니까는 네트워크에 대한 클라우드 환경에 있는 거를 쓰면서 사용자 측면에서는 이제 비용 절감에 대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팀에 대한 것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오토메이팅 테스트 함으로써 어떤 서비스 딜리버리에 대한 것을 스피드업 할 수가 있고요. 이 태스크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이제 코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에 많이 손으로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스코에 보면 iOS, 이게 이미지입니다. 시스코에 OS가 돌아가는 이미지인데 그 XE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이 XE라고 하는 iOS XE라고 하는 걸 써가지고 보면 스탠다드 베이스 컨시스턴트 프로그래머블 인터페이스 데이터 모델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코의 네트워크 장비를 샀는데 거기 OS가 iOS XE다.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이제 클라우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컨피규레이션, 오토메이션 할 수 있는 장비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스탠다드 데이터 모델을 따르고 있습니다. 컨피규레이션 하거나 디플로이 하거나 롤백 하거나 서비스 인티그레이션 할 때. iOS XE는 리눅스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iOS XE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스코의 모든 장치들은 리눅스로 기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리눅스 코맨드들을 좀 잘 쓰면은 iOS 코맨드들을 쓰는데 큰 문제가 없죠. 편하죠. 시스코 iOS XE가 모델 드리븐 프로그래머빌리티라고 하는 것이 양 모델을 따르고요. 그래서 리포지토리에서 시스코 디바이스 양 모델 리퍼에서 보관소에서 그걸 여러분이 그냥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디벨로퍼 시스코닷컴에 들어가서, 그다음에 하이엔드 시스코 플랫폼입니다. 하이엔드니까 이건 상당히 그 최첨단이라고 할까요? 가장 최첨단
이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위치라든가 라우터, 게이트웨이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데컴프 양이라는 것이 보통 ISO-XE 16.3.1 소프트에서부터는 이것이 이제 지원이 되고요. 아마 그러면 이 밑에 버전에서는 이게 지원이 안 되나 봅니다. 저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ISO-XE 16.3.1 소프트웨어서부터 현재 요 현재 버전에서는 넷컴프 양도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컨피규레이션이에요. 모델들이 본 프로그래머를 할 때 이게 쓰는 건데 컨피그 터미널이라고 하는 코맨드 써가지고 iOS에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넷컴프 양이라고 하는 거를 쓰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오센티케이스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 트리플 A 크레덴셜 해갖고 이제 인증을 관련된 크레덴셜을 받고요. 그거에 대한 걸 넷컴프 양이라고 하는 코맨드를 씁니다. 그 다음에 트러블 슈팅 할 때 넷컴프 양에 대한 것이 만약에 unknown 하다고 하면은 이런 코맨드가 나옵니다. CSR 1000v1에서 넷컴프 양을 탁 쳤어요. 요게 지금 프롬프트에서 넷컴프 양을 친 거예요. 그랬더니만 뭐라 블라블라 이렇게인데 뭔가 트러블 슈팅이 필요하다. 뭔가 지금 체크해 달라라고 해서 bad IP 어드레스고 unknown 코맨드이고 unable to find 컴퓨터 어드레스 하다고 나왔어요. 그때 그러면 이게 뭐냐면 시스코 iOS XE가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러닝이 있고 캔디데이트가 있어요. 러닝 컨피그가 있고 스태틱 컨피그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잡혀져 있는데 그 러닝 컨피그에 대한 것 중에 보니까 이게 락 데이터 스토어가 뭔가 지금 락돼 있고 컨피그레이션 롤백이 돼 있다거나 뭐 이런 것을 필요한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뭐 이렇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REST 컴프를 만약에 이네이블 할 때, REST 컴프를 할 때 역시 여기도 트리플 크레덴셜을 먼저 받았고요. HTTPS를 통해서 REST 컴프를 시작을 하고요. 포트 443을 통해서 받을 텐데 IP HTTP 시큐어 서버 그다음에 코맨드 라인에서 REST 컴프라고 실행을 하는 자, 이런 코맨드들은 지금 그 어디서 하는 거냐면 시스코 라우터 iOS 들어가서 컨피그레이션 하거나 매니저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CCNA 코맨드들을 어느 정도 좀 써본 친구들은 그냥 CCNA 우리 네트워크 장치들에서 쓰는 코맨드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시스코 양 모델에 대한 거를 보려고 한다면은 GitHub에 들어가서 보시면 GitHub 레퍼에 있고요. 여기 보면 벤더 시스코 디렉토리 들어가면 시스코 플랫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시스코 DNA 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DNA 센터. 디지털 네트워크 아키텍처인데 이게 보면 컴퓨터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고요. 라지 미디 사이즈 오거니제이션의 어널리티컬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여기 여러 가지에 대한 것을 쓰는데 노스트, 이스트, 사우스 바운드, 웨스트 바운드. 우리 이거 저기서 나왔었죠. 이 트래픽에 대한 거 네트워크 연결했을 때 트래픽이 전달되는 과정에 대한 걸 한 거예요. 시스코 DNA 센터가 제공하는 것이 이제 GUI 형태로 데이터 센터 대시보드가 제공되고요. 일단 롤 베이스드 액세스 컨트롤 할 수가 있고요. 프로덕트 하드웨어라든가 CNA 인텐트 API 인텐트 API라는 게 뭐냐면 인텐트 API라는 것이 프로그래머블 액세서블 할 수 있는 수단이에요. 인텐트 API가 API인데 API예요. API. 그래서 시스코 DNA 센터 서비스 펑셔널리티를 쓸 때 쓰는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텐트 API 다큐멘트가 여기 들어가서 보시는 게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플랫폼 디벨로퍼 툴킷 써가지고 플랫폼 디벨로퍼 툴킷 써가지고 이 DNA 센터 들어가서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메소드 디스크립션, URI, 파라미터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것이 여기 쭉 설명이
대부분의 인텐트 API 서브 도메인이라고 해서 여기 서브 도메인 네임에 대한 걸 여러분이 클릭하면서 그거에 대한 걸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DNA 센터에서 포스트하거나 업데이트하거나 포스트나 이게 REST API죠. REST 멀티 크리트 업데이트해야 될 때 보면 포스트, 풋 이런 걸 썼었어요. 인텐트 AP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제이슨 리퀘스트 페이로드 형태로 쓰고요. 이게 에이싱크로너스하게 쓰는 거에 대한 설명도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리퀘스트 애드, 모디파이에 대한 걸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이제 컴플리트 하게 되기 전에 할 필요는 없다. 리스폰싱 하지 않고 이게 에이싱크로너스하고 싱크로너스에 대한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 내용이 설명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execute ID, execute status URL, 메시지에 대한 스테이터스 값 가지고 나서 온다는 거. 요거에 대한 비디오가 있으니까 시스코 DNA 센터 REST API 써가지고 파이썬에서 쓰는 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시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스코 ACI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애플리케이션 센트릭 인프라스트럭처 플랫폼이에요. 이건 넥서스 9000이라고 하는 하드웨어의 시스코의 장치들을 쭉 보게 되면 넥서스 9000 하드웨어라는 것이 나옵니다. 거기서 돌아가는 것이 ACI 플랫폼이고요. 이것이 바로 SDN의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 컨트롤러가 있어요. APIC이라고 해서 센트럴라이즈 매니지먼트 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APIC에서 보게 되면 피지컬 버추얼 소프트웨어 베이스 인프라스트럭처에서 그 동작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ACI 인프라스트럭처 오픈해서 프로그래머블 액세서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ACI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컨피그레이션 전체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런타임 스테이트에 대한 것도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컴포넌트에서 연결되어 있는 걸 다 보여주는 것이 오브젝트 모델이에요. ACI 모델에서 넥서스 9000 스위치라고 하는 것이 보면은 NXOS 모드로 컨피그가 될 수가 있어요. maybe 컨피그도 이걸로 모델했을 때 이제 디바이스 레벨 API를 액세스할 수가 있습니다. NXOS 모드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전부 다 리눅스 디바이스처럼 동작을 한다. 그러니까 뭐 리눅스 써본 사람은 편하게 쓸 수 있는 NXOS 모드라고 하는 것이 리눅스 디바이스처럼 스위치를 이제 매니지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ACI 유스 케이스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요. ACI를 써가지고 쓰는 툴에서 보면 이제 툴이 코브라, ACI 루비고요. 퍼피, 앤서블. 우리가 오토메이션하는 툴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쓰는 게 멀티사이트 오케스트레이터에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상황에서 쓸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ACI, 여기 MSO ACI는 각각의 ACI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PI 인스펙터, 태스크라는 것이 시스코의 API GUI 화면에서 이제 동작할 때 GUI에서 API 메시지 어떻게 보내고 오퍼레이션 시스템에서 이게 어떻게 실행되고 그런 것들을 인스펙터에서 볼 수 있는 빌트인 툴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상황이라든가 복사해서 보거나 오토매틱 키 오퍼레이션 하기 위해서 이제 리플리케이트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 API 인스펙터 통해서 어떻게 주고받는지에 대한 거를 쭉 보실 수가 있어요. 앤서블 모듈, MSO에 대한 거에 대한 걸 보게 되면 시스코라든가 YD 커뮤니티라는 게 앤서블 모듈에 대해서 오픈 소스에 대한 것을 이제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시스코도 앤서블에 대해서 많이 역할을 자기 개발할 때 같이 이제 조인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 컨피그레이션을 이네이블 하거나 매니지먼트 패브릭 하는 것 코드에 대한 것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코드에서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Ansible Management Inventory에 대한 거. 뭐 다 그 내용이네요. HIMS 모듈, 플레이백 엘리먼트에 대한 클리에이션을 심플리하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쿼리를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매니지먼트 타스크에 대한 걸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그젠플이 보게 되면 앤서블에서 지금 그려놓은 것인데 아이덴포텐셜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요. 여기 보면은 그렇죠? AC 텐트, AC 테넌트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엑시스, AC 테넌트, 네임에 대한 거. 그래서 호스트는 my apic 1, 유저네임, 어드민, 패스워드, my 패스워드, 테넌트, 커스텀 xyz, 디스크립션, 커스텀 xyz, 스테이트, 프레젠트 해서 요거에 대한 것을 하나 태스크에 대한 거를 만드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REST API example에 대한 거, 그다음에 name, distinguish name 쓰는 거, retrieve name, DN하고 RN에 대한 것이 바로 이제 어떤 타겟을, 스페시픽한 타겟에 대한 거, 그다음에 오브젝트에 대한 name 구분해서 쓰는 거, 그다음에 MO, managed 오브젝트에 대한 거에 대한 것은 오브젝트 인스턴스라고 그러고요. every MO에 대한 것은 unique DN으로 구분을 하고요. MO하고 DN을 가지고 나서 오브젝트를 글로벌리 그거를 래퍼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DN을 하고 더해가지고 RN으로 이제 오브젝트를 래퍼할 수 있고요. RN이라고 하는 것이 오브젝트를 이제 아이덴티파이 할 때 쓸 수 있다는 뭐 그런 내용으로 쭉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ACI URL 포맷이 나와 있습니다. HTTP, 호스트 포트, API, 슬래시 모듈 케이스, 슬래시 DN 클래스 네임, XML JSON, 퀘스천 옵션 해가지고 HTTP 프로토콜, API, 오퍼레이터, 매니지드 오브젝트, 디스팅이드 네임, 인코딩 포 리스판스, 스페시픽 필터 쿼리하거나 조인하거나 앰퍼센트 써가지고 이제 쭉 표현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ACI URL 포맷이고요. 뭐 API 리스트 뭐 쭉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ACI URL 포맷 같이 이제 나오는데 보시게 되면 매뉴얼리 쿼링 하는 것 이외에도 인포메이션을 오토매티컬리 이제 게더링하고 그 다음에 팔리시 적용하고 그 다음에 휴먼 에러를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스크립트를 쓰죠. 이게 뭐 어떻게 서브스크라이버가 스테이트에 대한 걸 어떻게 하고 어떤 체인지에 대한 거 어떻게 하고에 대한 것을 써놨습니다. 그랬더니만 얘들이 쭉 동작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쭉 동작을 하면서 여기에 데이터를 뭔가 변화가 있을 때 알려줘 하고 해놨지만 얘가 이제 게더링 합니다. 체인지가 변화했다는 걸 알려주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스크립트 기반으로 해서 변화에 대한 것을 이제 익스큐션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엔터티를 합치거나 어떤 타스크에 대한 거를 뭔가 한다든가 대시보드라는 걸 업데이트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실행을 하게 되겠네요. ACI 코브라 볼까요? ACI 코브라, 디벨 ACI에서 로버스트 파이썬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코브라라고 하는 게 로버스트 파이썬 라이브러리예요. API, REST API를 써가지고 쓴 것이 되겠습니다. 코브라 SDK라는 것은 이런 워크플로우에 대한 걸 가지고 나서 하도록 되어 있네요. 워크플로우 시스코 SDK 코브라 한번 여러분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REST API 쓰는 거에 대한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머라키에 대한 걸 볼까요? 시스코 머라키라는 게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네트워크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시스코에서는 이 머라키 관련 솔루션들에 대한 것이 많습니다. 싱글 소스로 해서 매니지먼트 하거나 인프라스트럭처, 로케이션 디바이스까지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있습니다. API 인티그레이트 하고요. 클라우드 매니지드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와이어리스, 스위칭, 시큐리티, SD-WAN, 모바일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스마트 카메라에 대한 걸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인티그레이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인티그레이트해서 쓸 수 있는 게 머라키 클라우드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그러니까 HTTP 기반으로 해서 동작하거나 혹은 API 기반으로 동작하거나.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니지먼트 아날리틱 하는데 여기 머라키에 대한 걸 쓰게 되면은 여기 API 기반으로 쫙 쓸 수 있는 여기서 제공되는 거를 쉽게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기존에 컨피규레이션 하는 것보다 이제 상당히 효율적으로 플랫폼을 제공해 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쓰는 것이 이제 대시보드 API가 있고 웹훅 있고요. 로케이션 스트리밍 API가 있고요. 캡티브 포털 API가 있고요. MV 센스 API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거기 각각에 여기 어떤 것이 해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렇게 API가 제공되는 거에 대한 걸 하나, 둘, 셋, 넷, 5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면 5 different API 에 대한 것을 이제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 디바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다 같은 건데, 다른 대시보드 API에 대한 거. 그래서 이게 HTTPS 써가지고 JSON 써가지고 오브젝트 시리얼라이즈해서 갖고 오는 것이 되겠고요. 요거에 대한 세팅은 오거니제이션 세팅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요거 스크롤 다운해서 보면 여기 뭐라케 API 설정해서 쓰고요. 그러면 마이 프로파일 API에서 API 키를 제너레이션 한 다음에 항상 이 키 값에 대한 것을 가지고 쓰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API 키가 여러분이 이제 잘 보관을 하셔야만 됩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물론 여러분이 쓰는 거는 뭐 많이 안 될 수 있죠. 그냥 이건 어떻게 보면 진짜 클라우드 매니저 클라우드에서 컨피규레이션 하는 사람이 쓰는 그런 메뉴니까요, 지금. 로케이션 아날리틱에 대한 거, 블루투스 스캐닝 API는 지금 로케이션 스캐닝 API입니다. 로케이션의 프라이버시, 카메라 API 카테고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요거에 대한 REST API 파이썬에 대해서 대시보드, 머라키 대시보드 액세스에는 것이 또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코 NXOS 플랫폼이라는 게 무엇이냐? 시스코 NXOS 플랫폼이라는 것이 데이터 센터 오퍼레이션이에요. 넥서스 스위치로 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 OS가 NXOS입니다. 그래서 넥서스 스위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일리 퍼포먼트 데이터 센터에 상당히 기능이 좋은 것들이에요. 얘는 시스코 오픈 NXOX라고 하는 걸 쓰는데 네이티브 리눅스 네트워킹 스틱을 쓰고요. prior 버전 오브 NXOS의 그 이전 버전에서 사용했었던 네스텍 대신 얘는 네이티브 리눅스 네트워크 스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넥서스 스위치 인터페이스라는 것이 피지컬, 포트 채널, VPC, VLAN, 그다음에 other logical interface라고 하는 게 이제 커널에 다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넷 디바이스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커널에 이게 매핑이 됩니다. 넥서스 패밀리에서 시리즈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디벨로퍼에서 퍼포먼트 그다음에 프리퍼드 되는 시리즈가 있고요. 데브옵스라든가 디벨로퍼 쪽에서 쓰는 이 시리즈를 이 패밀리 시리즈를 쓰는 게 좋겠죠. 시스코 넥서스 9000 시리즈인가 그럴까 이게 그냥 9000 시리즈예요. 시스코 넥서스 9000 시리즈 NXOX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다큐멘트에 요거에 대한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온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컨테이너를 서포트하고 있고요. 리눅스 컨테이너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센토스 게스트 쉘 기반으로 되어 있네요. 리눅스에 여러 가지가 있죠. 우분투라든가 얘는 센토스 7 베이스드 게스트 셀 형태로 그걸 지원을 하고 있고요. 텔리메트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냐면 뭐
저도 이거는 잘 안 써봤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OS 스위치 안에 보면은 이런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텔리메트리 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오픈 NX OS라는 것이 또 API 데이터 모델 프로그램 액세스에 대한 것을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X API REST 서비스를 써가지고 모델 드리븐 프로그래머빌리티 양 모델 써가지고 이제 지원이 되고 있죠. 네이티브 NX OS 데이터 모델을 쓰고 있고요. 오픈 NX OS를 사용하게 된다면 에디셔널 모델을 다운로드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저는 오픈 NX OS라고 하는 걸 쓰게 되면은 네이티브 NX OS 데이터 모델의 웬만한 것은 다 그냥 같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그걸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양 넷컴프, 레스트컴프, 시스코 NX OS라고 하는 것이 양 모델을 서포트를 하고요. 레스트, 넷컴프, 레스트컴프 다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넷컴프 에이전트에 대한 거라서 클라이언트 페이스 인터페이스를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델 드리븐 할 수 있는 퓨처 이네이블을 해서 쓰기만 되는 거죠. 이거. 그래서 퓨처 쉘 넷컴프 레스트컴프라고 하는 쓰게 되면 이제 다 쓸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픈 컨피그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오픈 NX OS에서 지원되고요. 시스코 아티팩토리 오픈 NX OS 에이전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디자이드 모델 이걸 다운로드하는 절차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BHL 쉘 퓨처라는 걸 써가지고 오픈 NX에서 그래서 RPM 파일에 대한 걸 카피해가지고 또 쓸 수가 있네요. run bishell sudo shu 그래서 cd boot bishell yam install mx open config에서 rpm 해가지고 이렇게 또 스위치에서 쓸 수가 있는 것이 또 있네요. 그러니까 스위치도 이제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네트워크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지금 CCNA 과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오토메이션에 대한 내용이 뒤에 조금 나오고 오토메이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은 이 대분해를 좀 봐야만 되는 것이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스코 NSO 네트워크 서비스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게 있죠. 클라우드에서 여러 가지에 대한 것을 이제 오케스트링 해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매니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휘하는 거지. 서비스 컨피그레이션에 할 수 있도록 오퍼레이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어떤 서비스 포트폴리오에서 변화했을 때 그 컨피그레이션 솔루션을 다이나믹하게 바뀔 수 있는 게 NSO가 되겠습니다. 디바이스 서비스 앱스트랙션 레이어 컨피그레이션 데이터베이스 모델 드리븐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양 모델을 써가지고 여기에서 NSO가 네트워크 서비스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것이고요. NSO는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양 모델 랭귀지를 씁니다. 그거에 대한 모델하거나 오토메이트 할 때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 오퍼레이션에 대한 서비스 데피니션하고 연관돼 있어야 되고요. 디바이스 네트 모델링 할 때 NSO가 그거에 대한 거 커뮤니케이션을 해 있어야 되죠. DAO가. 그래서 NSO가 네트워크에 대한 피지컬 디바이스에 대한 것 센터에 해야 되고 파이어월 그다음에 다른 레이어 4에서 7까지도 다 워킹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컨피그레이션 모니터링, 라이센스 매니지먼트까지 버추얼 네트워크 펑션, VNF, 버추얼 네트워크 펑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네트워크 하는 사람이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용어예요. 그동안 이 클라우드 환경에 나오기 전까지는 하나의 스탠드 언론이 그냥 펑션 하나였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의 디바이스가 버추얼리 여러 가지 올라가서 버추얼 네트워크 펑션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동통신망의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기능으로 딱딱 쟁치들이 구분되어 있었는데 5G 통신망 가게 되면요. 그냥 뭐 클라우드처럼 돼 있고 모든 기능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게 이제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는 VNF라고 쓰지만 통신하는 쪽에서는 이제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 NF 펑션,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제이션 용어도 많이 씁니다. 자, 펑셔널 아키텍처에 대한 걸 보게 되면 디바이스 매니저가 있고 서비스 매니저가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보면 서비스 매니저가 있고요. 디바이스 매니저가 있으니까 아래쪽에 디바이스 연관돼 가지고 동작하고 서비스는 위에 이제 서비스 연관돼서 동작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피그레이션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컨피그레이션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여기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인터널 컨피그레이션 데이터베이스에서 자기에 대한 저장하고 있긴 하겠죠. 얘가 기본적으로 하는 게 How to handle configuration database. internal API를 어떻게 쓰는지, automatic support, upgrade, downgrade. 다운그레이드에 대한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DB에 대한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컨피그레이션 데이터를 읽을 수 있고, 그다음에 컨피그레이션이 업데이트돼 있을 때 뭔가 동작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CDB 저널링, 저널링이라는 게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미니멀 퍼포먼스에 대한 걸 제공한다든가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 트렁케이션, NFS 아들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은 이런 CDP를 지원하는 데는 별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NFS 아더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은 CDB를 지원하는 데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 모델이라고 하는 거 뭐 하이어라키칼에서 스키마 추리 형태로에 대한 하이어라키를 이제 쭉 정의할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NSO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모델, 양 서비스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 세 가지 소스에 대한 걸 표현합니다. 서비스 모델에서 양 서비스 모델, 여기 양 서비스 매핑에 대한 내용으로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양 서비스 모델이라는 게 서비스에 대한 애트리뷰트를 정의라고요. 여기 보면 CDB에서 올라가서 인터페이스 API를 제공하고 서비스 컨피그레이션, 디바이스 컨피그레이션, 디바이스 커맨드 여기네. 이 서비스 컨피그레이션, 디바이스 컨피그레이션, 디바이스 커맨드, 디바이스 모델, 서비스 모델이 이렇게 매핑이 되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양 형태로 밸리데이션 하는 것들이 다 이제 표현되는데 가끔 어떻게 됩니까? 컨피그레이션 데이터베이스는 엑스터널 코드를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lookup in database 하고 API를 써가지고 이 스텝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내용이 좀 많네요. 이게 제가 시스코 NSO 서비스, 시스코 NSO라고 하는 게 네트워크 디바이스에서 지원되는 것이고요. 노스바운드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Available 노스바운드는 REST API, CLI, 넷컴프, 웹 UI, SNMP, 자바가 있고요. 코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싱글 인터페이스 네트워크 디바이스 할 때 쓰고 주니퍼 스타일, 시스코 RXR 스타일일 때 원하고, 그다음 웹 유저 인터페이스, 양 모델 브라우저 형태로서 이제 URI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디바이스 서비스 펑셔널리티를 할 테고, 그다음 자바스크립트 퓨어 클라이언트 사이드 자바스크립트 할 때 뭐 이때는 뭐 웹 UI를 쓰겠죠. 사우스바운드 아래쪽이죠. 사우스바운드에 대한 게 보게 되면 양 모델의 어드레스, 매니지먼트, 포트, 어센티케이션 이제 아래쪽이니까 이치 디바이스에 대한 디바이스 쪽이니까 이게 이제 매니지드 디바이스에 따라 갖고 이제 동작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컨피그레이션 아무래도 넷컴프, SNMP, CLI, IOX, XR 등이 있을 것 같고 디바이스를 에딩하려고 하게 되면은 NSO에다가 디스커버리 하는 과정 혹은 매뉴얼리 또는 클로닝 템플릿 해가지고 이거를 애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디바이스를. 그 다음에 REST API 선 NSO를 써가지고 하는 영상이 있으니까 또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요. SD WAN에 대한 내용을 보면 V 매니저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V 매니저라고 하는 걸 통해
SD-WAN에 대한 거를 서포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WAN이니까 상당히 와이드 에리아 네트워크가 되겠죠. 그리고 메트로 이더넷, 인터넷, MPLS, LTE 보면 상당히 그 뭡니까 와이드 에리아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이 되겠어요. 제로 네트워크 다운타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게 네트워크에 이제 컨피규레이션 한다고 해서 네트워크가 죽는다든가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바로바로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시스코 SD-WAN이라고 하는 것이 Flexibility over Multiple Connection으로 동작하고요.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위치 네트워킹, 아주 풍부한 아주 큰 시큐리티 서비스를 저주는 제공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냥 클릭만 함으로써. 그 다음에 브랜치, 그러니까 어떤 브랜치니까 지사, 캠퍼스, 데이터 센터에 대한 커넥티비티, 대한 엔드포인트 플렉시빌리티를 제공합니다. 클라우드 인바이러먼트에서 SD-WAN 패브릭을 익스텐딩 함으로써 데이터 센터, 캠퍼스, 브랜치, 모트로 연결해 가지고 쓸 수 있고 여기 V 스마트 컨트롤러, V 본드 오케스트라라는 이름으로 해서 동작을 하네요. 이게 V 매니지먼트 NMS, V 매니지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시스템. 시스코 SD-WAN이 클라우드 퍼스트 아키텍처이고요. 인베디드 시큐리티하고요. 프레딕터블 애플리케이션 익스피리언스가 있어야 됩니다. 컴포넌트 아까 얘기한 V 매니지먼트, V NMS가 있고요. V 스마트 컨트롤러. 이 보면 데이터 플로우에 대한 것을 컨트롤하는 것이고요. V 바운드 오케스트라는 것은 엣지 라우터하고 V 스마트 컨트롤러에 대한 커넥티비티를 유지하네요. VH 라우터, 이건 이제 진짜 엣지 단이겠죠. 하드웨어에 대한 이것을 제공해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믹스드 웬 트랜스포트. 그래서 진짜 엣지인데 라우터니까 자 V만 붙은 거예요. V NMS, V 스마트 컨트롤러, V 오케스트라, V 엣지 라우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SD-WAN API가 REST API로 제공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또 컨트롤, 컨피그,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펑션을 시작할 수 있어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능에 대한 것을 실행할 수 있고요. 리소스라고 하는 리소스에 대한 불리고 있는 그런 오퍼레이션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리소스에 대한 것은 이제 컬렉션으로 이제 그룹핑이 되는데 REST API 그룹이 바로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Administration, Certification Management, Configuration, Device Inventory, Monitoring, Real-Time Monitoring, Troubleshooting Tool이라고 하는 그룹들로 이제 REST API들이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SD-WAN 관련된 SD-WAN, 시스코 SD-WAN에 대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 비디오를 한번 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요거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여기 내용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